네, 지금부터 저희 캡스톤 디자인 3주차 그 발표 영상을 좀 보고요. 그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팀을 정했고, 그다음에 팀별로 이제 그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서를 좀 준비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들이 이제 다 도착을 해서 지금부터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을 추가하거나 보강할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대면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하면 되겠고요.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저희가 그 뭐 카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먼저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영상이 제일 먼저 도착한 팀은 그 필리스트라고 하는 팀에서 먼저 왔으니까 거기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리스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박성욱, 조진, 최준영, 김민정입니다. 프로젝트 제목입니다. 딥러닝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표정 감지를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그에 따른 노래 추천과 사용자의 노래 재생 목록을 자동 제작할 것입니다. 계획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프로젝트의 업무 분담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런 업무를 기간별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먼저 설계입니다. 저희는 먼저 프로젝트 관련된 정보를 조사를 하고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기능을 설계를 하고 구현할 것이며 이런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을 테스팅하며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의 오류를 수정할 것입니다. 진행 방향은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의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서버를 통해서 웹캠으로 사용자의 표정을 딥러닝을 이용해서 감지를 하고 감지된 감정에 걸맞는 노래를 유튜브에 크롤링하여 노래를 재생해 줄 것입니다. 감지된 표정을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감지된 횟수와 제일 많은 기분을 그날의 기분으로 인지를 하고 이런 그날의 기분에 맞는 노래를 유튜브에 크롤링하여 재생해 줍니다.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자동 재생된 노래를 재생 목록으로 저장할지 물어본 뒤에 사용자가 노래가 마음에 들면은 시스템은 RPA라고 하는 자동화 기능을 이용해서 재생 목록에 저장을 해줍니다. 업무는 비슷한 기능끼리 묶어 전담을 하였습니다. 곽성욱은 서버 구축과 DB, 김민정은 오픈CV와 아이크롤러, 웹캠, 조오진은 RPA, 크롤링, 최준영은 CNN이라는 기능을 분담했습니다. 기간은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순서대로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주제 선정과 자료 수집은 1주차 때 하고 2주차 때는 구성들을 설계하며 3주차 때는 웹서버를 구축하겠습니다. 4주차 때는 이런 구축된 웹서버의 DB를 연동하고 5, 6주차 때는 오픈CV 기능과 유튜브 영상 크롤링 기능을 7, 8주차는 아이크롤러라는 미니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동양인의 표정을 좀 더 잘 감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9, 10주차 때는 CNN이라는 합성급 신경망을 통해 감정 인식의 정확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11, 12주차 때는 이렇게 크롤링된 노래 영상이 마음에 드는지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만약에 사용자가 노래가 마음에 든다면 RPA 기능을 통해서 감정별 노래 리스트를 자동 제작할 것입니다. 34주차 때는 이렇게 완성된 프로젝트를 테스팅하고 프로젝트의 결함이 발견되면 오류 수정을 할 것입니다. 이상 필리스트의 계획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보내준 영상은 이제 잘 봤고요. 자, 저희가 좀 몇 가지 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바뀌나요? 플레이를 눌러야 바뀌나? 정보를 조사를 하고 프로젝트 네. 자, 일단 요 팀의 이름은 뭐 필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요 팀의 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저희가 조금 확대를 좀 해서 볼까요? 예, 지금 영상을 보다 보니까 좀 깨지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좀 크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프로젝트가 이제 하겠다는 게 딥러닝을 이용한 사용자의 표정 감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처리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노래 추천을 한다 그러고, 사용자의 노래 재생 목록을 자동 제작을 하겠다. 노래 목록 제작 뭐 이렇게까지를 한 세트로 지금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팀에서 사용할 그 툴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사실 요런 것들은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미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걸 연장선상으로 하다 보니까 요런 게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좋아요. 이런 건 뭐 아예 바닥부터 하는 것보다는 있는 데서 시작하는 게 좋죠, 그죠? 일단 이제 오픈CV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이제 아마 구분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감정을 어떤 식으로 나눌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앞쪽에서도 뭐 아까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이제 그것들이 좀 판단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쨌건 오픈CV하고 딥러닝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행이 된다는데, 자, 여기 봤더니 이제 웹서버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웹서버는 어떤 걸 쓸 건지 이런 것도 좀 잘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파이썬을 쓸 거니까 뭐 장고라든지 뭐 플라스크를 쓸 건지, 아니면 이런 거랑 관계없이 뭐 일반적으로 쓰는 뭐 스프링이나 뭐 이런 걸 쓸 건지, 뭐 아니면 뭐 이게 어쨌든 웹에서 많이 할 거니까 뭐 요즘 많이 쓰는 노드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서버를 쓸 거고 웹캠으로 정보를 땡겨 올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웹캠으로 땡길 때도 이걸 그냥 단순히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요즘 제공되는 기능들이 되게 많으니까 웹캠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웹캠으로 어쨌건 표정을 당겨 올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오픈CV하고 딥러닝 이쪽에서 이제 알려주겠죠. 감지를 할 거고. 그래서 판단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그 노래를 찾아줄 거다라고 되는데, 이제 일단 어쨌건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게 이제 이미 정해진 거를 쓰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뭐 그 사람 거를 돌리는 거니까, 이제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감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공부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잘 처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지된 표정을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라고 했는데, 감지된 표정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기준도 좀 애매한데, 이제 얼마 만에 한 번씩 이거를 체킹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어떨 때 체크를 할 건지, 그리고 뭐 어떤 포즈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나름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날의 기분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나 이게 노출된 거를 찾아서 이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분의 분류 이런 것들도 잘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얘가 그 기분에 따라서 뭐 기쁨, 뭐 슬픔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한 키워드로 이제 아마 유튜브에 검색하면 유튜브가 맨날 검색하는 노래를 틀어줄 거예요.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유튜브가 뭘 하냐면 여러분이 질문 던지는 애를 학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유사한 애를 아마 추천할 거고 유사한 노래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게 원하는 건지 뭐 그걸 원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래가 마음에 들면 RPA 기능을 사용해서 노래 재생 목록 사용해서 재생 목록에 저장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재생 목록이라는 게 저도 지금 이게 유튜브에 있는 기능인지 뭔지 잘 몰라서 그런데 뭐 멜론 이런 데 보면 이제 재생 목록이 있듯이 그런 곳에다 이제 저장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노래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뭐 어떻게든 프로그램 안에서 표시해야 되겠죠, 그죠? 표시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모으는데 굳이 RPA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유튜브 크롤링을 해서 들을 거니까 유튜브에서 내가 뭐 만약에 유튜브에 재생 목록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얘를 등록을 할 거니까 뭐 이런 기능이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RPA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지를 조금 더 구체화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PA라고 하는 애가 지금 다른 팀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관심사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보통 단순 반복되는 작업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얘기 같으면 아마 뭐 특정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의 목록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재생 목록에 이제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일부를 요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건 뭐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이 됐으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요 아래 이제 업무 분담에 봤더니 이제 뭐 어쨌건 서버 구축이나 뭐 서버 구축할 때 뭐 이런 애들을 사실 같이 이제 붙을 거니까 뭐 사실은 업무 분담을 해도 이게 혼자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픈CV를 가지고 영상 처리를 하지만 또 다르게 CNN을 이용해서 이제 뭐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요 부분 할 때 그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도 좀 잘 고민을 해야 되고요.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잘 고민을 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거 크롤링도 사실은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여기서 단어 나오면 그 단어를 그냥 거기 키워드에 그냥 넣으면 그냥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크롤링을 해서 재생을 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노래를 여러분이 땡겨 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노래에 대한 리스트를 어디 딴 데다가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보면 단어들이 되게 좋은 단어들 있죠. 최근에 많이 쓴 단어들 막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팀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어쨌건
얼굴 표정을 보고 표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그거는 이제 오픈CV가 보통 하다 보니까 그건 이미 대부분 정해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고, 물론 그게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요런 기능들, 뭐 CNN이나 뭐 아이크라울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아마 조금 기능을 더 추가하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어쨌건 걔가 하는 주된 일은 얘가 오픈CV가 해줄 건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건지가 조금 구체화가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그냥 갖다 쓰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자, 그래서 어쨌건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들은 이제 좀 부수적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표정에 대한 거를 이제 DB에다 넣는다 그랬으니까 DB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DB에 넣어놓은 다음에 그거를 표정을 몇 가지나 지금 구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노래를 크롤링 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크롤링을 한 다음에 노래 재생하고, 이거는 그냥 부차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도 이렇게 4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무슨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뭔가 추가되는 부분은 조금 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많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딥러닝 부분이나 오픈CV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 하고, 서비스도 솔직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거를 서비스로 한다라고 쳤을 때 이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이런 게 필요할까요?를 좀 조금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이디어 좋아요. 그리고 그래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왜냐면 회사나 이런 데를 간다면 여러분 이게 조금은 더 상품성이 있는 게 좋거든요.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남들이 봐도 이거 괜찮네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보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런 거 한번 해봤구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내려갔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쭉 되는데, 사실 이렇게 딱딱딱딱 단계별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유기적으로 잘 섞어가면서 일정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일단은 5월 한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셔야 됩니다. 이 뒤쪽으로 가면 이제 좀 바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작업할 기간은 4월, 5월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서로 얘기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도 많이 교환하시면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 정보들 많고요. 여러분들 요번에 딥러닝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배운다니까 그런 것들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목표를 딱 잘 정하시고 그러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괜찮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꼭 이 흐름대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변경을 하셔도 좋아요. 자, 다음번에 만약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지난번에 언뜻 화면 같은 것도 있었는데, 보통은 여러분이 이제 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했죠. 요구에 대한 분석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분석을 계속 진행하면서 어떤 기능을 넣을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이 리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팅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선 어떤 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될 건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화면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에서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데서는 어떤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고민했던 그 리스팅으로 만든 그 기능을 어떤 화면에 어떤 식으로 표출할 거고 어떤 정보를 만들어서 어떻게 넘길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구체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설계 단계로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할 건지 결정하고 나면 이제 설계 단계로 들어가셔서 구체적인 그 설계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면에 대한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모을 데이터들에 대한 DB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하셔야 되겠죠. 물론 화면이 나오면 화면에 대한 DB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DB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성할 건지 이런 것도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할 건지 이런 거 잘 결정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까지 할 건지. 그러니까 누군가 아마 다음 주 되면 제가 물어볼 겁니다. 감정의 종류는 몇 가지로 할 거냐?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서 이제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이제 진행될 때는 이제 뭐 저것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나올 화면 어떤 순서로 몇 개의 화면이나 사용할 거고 화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면서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그걸 하시면서 이제 동시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각자 파트별로 오픈CV 공부할 사람, CNN 공부할 사람, 뭐 크롤링 할 사람, RPA 할 사람, 서버 관련 공부할 사람 이런 식으로 쫙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자 파트별로 준비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아이고, 화면을 다시 좀 줄이면,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기 보면 한 3분 정도의 영상이에요. 3명이서, 4명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 3분 찍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제가 오늘은 말을 많이 했지만,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 이제 화면이나 이런 것들, 구성이나 어떤 기능을 어떻게 넘어간다는 거를 조금은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주시거나 영상을 잡을 때도 그런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진행하는 이 캡스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업이니까 한번 해보자도 괜찮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목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왕 하는 거 조금 잘 만들어서 이제 실질적인 거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딘가 나가서 보여줬을 때 이런 거 괜찮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저희 그 필 리스트 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어쨌건 이 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볼 때 좀 들고 오셔서 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팀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볼 두 번째 팀은, 지난번에 이제 머신러닝 하겠다는 팀이었는데, 이제 팀 이름을 드로잉 차트로 이제 준비를 해서, 이번 주에 왔네요. 그죠? 그래서 그 팀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작네요, 그죠? 우선 팀원은 이한진, 김다훈, 홍유진. 다시 앞에서부터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이한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발표입니다. 우선 팀원은 이한진, 김다훈, 홍유진, 김지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팀명은 드로잉 차트로 차트를 그리자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로는 데이터 시각화 툴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점차 진행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요구될 텐데 그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분석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시각화 툴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라는 시각적 수단을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며 사용될 언어는 파이썬이며 DB는 MySQL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기능으로는 txt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읽어내거나 여러가지 DB의 데이터들을 불러내서 이 데이터들을 합치거나 비교하여 표나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전이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에 관한 예측을 차트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스템 흐름으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여 정리한 다음 정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행동에 대한 예측을 하거나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표나 차트 같은 것을 그려줍니다. 저희 팀의 업무 분장으로는 총괄 및 데이터 가공 분석 담당은 저가, 시스템 UI 담당은 홍유진 학생이, 시각화 처리 디자인 담당은 김다운 학생이, 데이터 가공 분석 담당은 김기정 학생이 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으로는 1주차 인원 선정, 2주차 계획 설계 및 인원 분담, 3주차 사용할 데이터, 사용할 API 라이브러리 조사, 개발 환경 구축, 4주차 시스템 GUI 설계 및 구현, 5주차 파일 DB 연결 구현, 6, 7주차 데이터 분석 및 가공, 8, 9주차 전열 기능 추가, 10주차 차트 기능 추가, 11, 12주차 예측 기능 추가, 13, 14주차 테스트 및 디버깅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팀의 내용도 잘 봤습니다. 이 팀이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요런 것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어떻겠냐라고 해서 뭐 나쁘지 않은 주제 같아서 좋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비주얼라이제이션만 하는 거를 주제로 잡았네요. 자, 저희가 일단 잠깐 보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페이지가 잠시만요. 네. 자, 일단 이 팀을 보면 데이터 시각화 툴이라고 되어 있고 팀명이 드로잉 차트라고 되어 있고 이제 어쨌건 4명의 학생들이 됐는데 이 팀의 그 하겠다라고 하는 걸 봤더니 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라고 하는 시각적 도구를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사실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책자로 지금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인터넷이나 도서관 가시면 아마 잘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요 팀이 얘기하는 요런 방식을 쓰면 이거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직접 뭘 하는 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시각화 툴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데이터를 시각화 툴로 보여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주제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언어는 파이썬을 쓸 거고 파이썬 좋죠, 그죠? 요즘에 많이 쓰니까 그 DB로 MySQL을 쓸 거예요. 아마 데이터셋 때문에 MySQL 쓰는 것 같긴 한데 보통은 그냥 뭐 엑셀이나 이런 거 있는 거 그냥 쓰면 되죠. 여기도 아마
MySQL에다 넣을 때 엑셀에 있는 거나 CSV 파일 여기다 넣을 것 같은데, 어쨌건 뭐 DB랑 연동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을 봤더니 뭐 텍스트나 엑셀을 읽기, CSV 뭐 이런 거 읽어오겠죠, 그죠? 이거 뭐 제일 기본적인, 이건 DB의 기능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DB를 연결해. 여러 가지 DB라는 의미가, 여기는 MySQL을 쓰는데 MySQL 말고 뭐 오라클이나 뭐 이런 거랑 연동을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A라는 DB, B라는 DB, C라는 DB를 쓰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사실 좀 불분명하긴 한데, 이 얘기로는 어쨌든 MySQL 안에 있는 그 우리가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그 DB를 쓰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어쨌건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온대요. 자,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해서 합치거나 비교하거나 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화로 보여준대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많은 경우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뭘 하겠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매트플랫이라고 하는 애를 보여드리면, 아마 매트플랫이나 아니면 매트플랫을 가지고 이제 쓰는 예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게 얼마나 심플한 건지를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회사를 갔는데, 너 학교에서 뭘 해봤니? 프로젝트로. 아, 저는 차트 그리는 거 해봤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 중에 한 파트로 차트를 그리는 거는 괜찮은데, 이 차트 그리는 걸 메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트 툴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이거 조금 근데 어쨌건 일단 보죠. 자, 그래서 정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분석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분석해서 향후의 예측을 차트로 보여준다. 예측을 차트로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뭐 이 그래프 그려서 뭐 얼마 후에는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차트만 그리면 예측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뭐 시계열 분석이나 아마 이런 걸 할 건데, 그런 걸 하겠다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지금 하겠다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예측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보겠다는 거면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차트를 쓴다. 요건 괜찮습니다. 근데 단순히 있는 데이터를 난 차트로 보여주겠다. 그럼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좀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 봤더니 필요한 조건을 봤더니 쉬운 조작과 시각화. 뭐 되게 뭐 어쨌든 뭐 요즘에 시각화 도구들 엄청 쉬운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무식이냐? 어쨌건 머신러닝 쪽에 나온 도구들 중에 시각화랑 그런 것들 비주얼라이제이션 쉽게 해주는 도구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높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이나 정렬 기능 이런 것도 이미 너무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나중에 보시면 좋아요. 여러 가지 DB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측 기능까지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런 거를 만드는 거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런 툴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있는 걸 가지고 난 보여주는 일을 하겠다.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캡스톤의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그냥 공부하는 거죠, 이거는. 공부하는 거고 뭔가 만들어 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그렇고
어디 갔냐? 업무 분장은 뭐 각자 이제 하시면 되겠다. 각자 하시면 되겠는데 데이터 가공이라는 의미는 아마 전처리를 처리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하고 뭐 UI 담당할 거고 시각화 처리하고 데이터 가공이 또 있네요, 그죠? 데이터 가공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어쨌건 데이터 전처리해서 이제 보여주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네, 뭐 나쁘지 않은 분야긴 한데 이쪽은 워낙에 툴이나 도구들이 많이 잘 나와 있는 상태라서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조금 더 보면, 자, 기간을 봤더니, 할 일을 봤더니, 일단 사용할 데이터나 사용할 API 라이블러리 이제 조사할 거래요. 그리고 개발 환경 구축하는 게 이제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이 이제 할 거랍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약간 주제에 대해서 그 목표나 이런 것도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UI 만들 거고, 파일이나 DB 연결할 거고, 데이터 분석 가공, 정렬, 차트 기능. 사실은 이게 이제 만약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면 이게 의미가 있고 맞는 건데, 아니면 제가 볼 때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차트 그리고 뭐 이거 하는 거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책 보고 하셔도 일주일도 안 걸리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4명이 지금 한 팀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보통 회사에서 4명이 하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겠죠. 그죠? 4명이서 한 프로젝트 하나를 뭐 한 2달이나 3달이면 보통 웬만한 뭐 사이트 구축, 뭐 시스템 구축 이런 게 가능한데, 이게 우리가 4명이나 붙어가지고 지금 요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보여주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약한 것 같은데, 이제 어쨌건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좀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출할 건지를 이제 좀 구체화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팀이 뭐를 만드는 거구나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스스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식의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전처리 기능으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좀 정보를 좀 드리면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잠시 내리고요. 제가 인터넷 페이지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매트플랫립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사이트로 아마 오셔서 요걸 가지고 아마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파이썬 가지고 작업하시면 대부분 이거 가지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각종 차트가 이렇게 갤러리로 쫙 되어 있죠. 쫙 되어 있고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 볼까요? 뭐 이런 거 볼까요? 우리 보통 딥러닝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보니까, 지금 보시면 얘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는 파이썬 코드를 보면 몇 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뭐 비트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쓰거나, 아니면 요런 데이터 XY에다 데이터 넣어놓고 그거를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이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요거 넣으면 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에서
그래프 종류만 여러분이 바꾸시면 얘가 이게 다른 게 이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쓰시면 여기 있는 거 그냥 가져다 쓰겠죠. 여기 있는 거 제가 볼 땐 100%입니다. 이거 100%로 아마 이거 가져다 쓸 건데, 이거를 여러분이 가져다 쓴 게 뭐 여러분이 뭘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연결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는 툴을 만드는 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한다는 건 뭐 그런 거겠죠. 뭐 바 차트 쓰다가 또 다른 차트 이렇게 뭐 콤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이제 뭐 그려진다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하나 그리는데 요만큼이 되는데, 요 중에 이 위쪽에 여기 AX라고 하는 여기 플랫 들어가는 애부터는 그렇긴 한데, 어쨌건 얘네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이 어쨌건 요만큼이 이거 그리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요런 것들 다 글자부터 해서 다 그리는 애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파이썬을 쓰고 매트플롯을 쓰면 이걸 아주 편리하게 잘 해주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 할 수가 있는데, 뭐 정확하게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분석한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뭐 다른 도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여주는 애가 뭐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애저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머신러닝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제 그 조금 쉽게 그 머신러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에요. 얘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CSV 파일을 하나 읽어서 그거에다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딱 누르면 요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요런 식으로 각 데이터 종류별로 뽑아내고 얘가 어떤 모양이야 뭐 이런 걸 이렇게 막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딱 누르면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쫙 뽑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전체적인 그 구성이나 이런 게 어떤지 요런 정보들도 이제 다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이런 분석된 데이터들 언제 어떻게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볼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이 지금 어떤 강사 그 분이신데,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얘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머신러닝 진행하면 머신러닝에서 막 이런 것들 수치 데이터로 바꾸고 뭐 막 문자 데이터로 바꾸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 툴을 쓰시면 이거를 이제 즉시 시각화를 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런 툴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쫙 나열을 해주고 얘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전처리 조작을 하겠죠. 그래서 뭐 없는 값도 없애고 뭐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그거에 대해서 처리가 돼서 이제 나오게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뭐 아까는 뭐 문자로 됐던 애를 이제 숫자로 바꾼 다음에 뭐 얘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 여러분이 해보는 공부도 되고 이런 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들은 이제 간단치 않은 부분이니까
되게 괜찮은 분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런 도구들이 이미 세상에 많은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설프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해봤어요. 이러면 그게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잘 고민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뭔지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어떻게 걔를 보여줄 건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금 구체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드로잉 차트 팀 내용도 이제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AM 팀, 그래서 그 RPA 하는 팀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3주차 영상의 발표를 맡게 된 AM팀의 정순아입니다. 저희 AM팀은 박미란, 김태영, 배서연, 그리고 팀장인 정순아, 총 4명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저희 주제는 데이터 전처리가 가능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 RPA 툴입니다. 이름은 오토메이션 메이커, 줄여서 A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먼저 RPA와 데이터 전처리를 설명하고 저희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후 유사 시스템 분석과 개발 일정, 시스템 구성을 설명하겠습니다. RPA란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RPA로 반복 단순 업무를 수행하면 사람이 실제 하던 것보다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복제, 삽입 같은 수작업에서의 오류가 감소하고 자동화 구현을 통해서 개발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란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게 고치는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보면 분석이나 머신러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 없는 값이나 오타 혹은 비어있는 값들로 인해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들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 것은 기존의 RPA 툴이 사무 자동화와 테스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최근 AI를 도입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RPA 툴에는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전처리 기능이 포함된 것이 없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통한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딥러닝 모델에서 사용되는 빅데이터는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셋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어 AI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RPA 툴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RPA 제품과 달리 데이터 전처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AI 모델링 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하며 기존의 제품들의 고가 서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이라는 범용성과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추후 시장 트렌드에 맞게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 시스템 분석입니다. RPA 툴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 회계, 영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RPA 소프트웨어 차트의 상위 3개의 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블루프리즘, UiPath,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또 국내 RPA 기업의 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드원의 오토메이트1, 시메이션과 유니포인트의 체크메이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또 적어 두었습니다. 다음은 개발 일정입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서 더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으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시장 조사란 현재 조사되어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의 추가 조사와 RPA에 관한 뉴스, 검색량 등과 논문을 조사하고 추가할 만한 다른 툴의 기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며 3월 3주차 안으로 끝낼 예정입니다. 리팩토링 과정은 외부 동작의 변화 없이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변수의 이름을 수정하거나 함수 분리의 추상화와 파일 분리의 모듈화 등이 있습니다. 현재 코드의 리팩토링 과정이 필요하므로 리팩토링 방식에 대해서 조사 후에 토기화하여 각각 담당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3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변수 처리는 프로그램의 기능에서 사용되거나 출력되는 값들을 다음 기능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3주 정도로 잡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리팩토링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능 추가 작업은 첫 번째 시장 조사를 하며 타 RPA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전처리 관련 기능들을 고려 후에 결정하여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기능을 추가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테스팅 과정은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리스크 등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한 활동으로 버그 수정이나 요구사항 재평가 및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테스팅 과정을 통해서 추가한 기능들의 버그를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이렇게 테스팅 과정까지 마친 후에 현재 프로그램의 디자인을 조금 더 직관적이게 색을 변경하는 등의 디자인 수정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계획 일정입니다. 시스템 구성으로는 저희 프로그램 창을 이용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창은 파란색 원 숫자가 적힌 순서대로 액티비티, 실행 목록, 변수 목록, 도움 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액티비티에는 구현한 자동화 기능들로 사용할 기능을 더블 클릭하면 2번인 옆에 실행 목록에 순차적으로 추가됩니다. 기능에 필요한 변수는 3번인 변수 목록에서 값으로 지정합니다. 4번인 도움창은 현재 선택된 엑셀, 이미지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버튼으로 새 파일 열기, 기존에 작업하고 있던 프로그램 저장 및 불러오기, 실행 중지 등이 가능하고 함수 버튼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직접 코딩할 수 있는 사용자 함수 생성과 매뉴얼 여기를 구성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러합니다. 이상으로 AM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팀도 지금 잘 봤는데, 네.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여기도 좀. 자, 저희, 지금 RPA를 직접 구현하는 팀이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저랑 창업 관련된 동아리 진행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인 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좋고 앞팀이랑 사실 겹치는 내용이죠. 그죠?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처리할 거고 어떻게 여기에 적용을 한 다음에 이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중에 사실은 여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여러 기능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RPA 기능에다가 이제 전처리 기능을 좀 넣자라고 해서 전처리 기능도 일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은 제가 요번 주에 이제 요 팀 보고 준비해 보라는 거는 기존에 뭘 했냐 뭐 이걸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냐를 좀 보여줬으면 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이제 내용 보면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뭐 별 한 게 없네요. 그죠? 별 한 게 없는 상황이고 여기 리팩토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툴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뽑아내는 거니까 이거 금방 되는 거고요. 변수 처리 기능도 이것도 사실은 오래 걸리는 기능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어떻게 해야 데이터가 저장되는지만, 왜냐면 이미 우리가 읽어오고 쓰고 이런 기능이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만 이제 하면 돼요. 사실 전번에 얘기했듯이 딕셔너리 가지고 하면 되는 기능이고요. 이제 진짜 핵심은 이거지. 이거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해야 될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한 주나 두 주 정도로 요렇게 겹치면, 이거는 이렇게 이 정도 겹치면 사실 이건 하고도 남습니다. 사실은 내가 볼 때는 한 2주도 안 걸려. 일주일, 2주일이면 다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이만큼은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기능에 대해서 고민할 건데, 제가 어쨌건 요 팀은 지난번에 어떤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좀 고민을 해서 여기다 해줘야지. 이렇게 올리면 어떡합니까? 네, 어쨌건 일단은 뭐 그냥 얘기를 하면, 나의 희망사항이자 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OCR 기능, 그 글자 읽어오는 기능 있죠. 한글 읽어오는 그 OCR 기능 가지고 영수증 읽는 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만 찍으면, 영수증을 이제 사진으로만 딱 찍으면, 그냥 한 달치를 이렇게 쫙 찍으면 얘가 어떻게 해요? 정보 수집해가지고 한 달치에 대한 뭘 해요? 장부를 만드는 거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수증이라는 게 잘 보시면 영수증 모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영수증 모양이 각각이죠. 근데 영수증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상호가 있고, 금액이 있고, 뭐 일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통된 부분을 뽑아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엑셀이나 뭐 CSV 같은 데다 이제 집어넣어 놓고, 혹은 뭐 DB에다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해요? 그걸 나중에 한 달치를 계산을 하면 뭐가 돼요? 그 달에 이제 내 카드 사용 뭐 그런 거 있죠. 왜냐하면 이게 영수증 처리라는 게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일일이 이거를 막 손으로 수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전만 딱 되면 이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카메라만 이렇게 사진만 딱딱 찍거나 스캔만 받으면 이제 내가 따로 장부를 안 만들어도 되게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일단 그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링크 쪽에서 넘어온 그 두 친구들은 그 구글 비전 쪽에 있는 기능하고 딥러닝 요거 이용하셔서 그런 기능을 좀 구현을 해봤으면 이라고 하는 게 일단 제 생각인데, 네, 어쨌건 그런 부분이 지금 쏙 빠져서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어쨌건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조금 전처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한 부분,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앞쪽에서 합쳐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이 조금 잘 돼주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 툴을 잘 구성을 해주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앞팀이 이제 차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애저처럼 가져온 애를 이제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어 준다면 뭐 여기다 이렇게 서로 잘 섞어서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건 뭐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요 팀도 반드시 그걸 하셔야 돼요. 이제 너무 막연하게가 아니라 이제 정말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이제 요번에 무슨 기능을 할 건지에 대한 그 화면을 만드셔야 됩니다.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고, 어떤 순서로 이제 할 거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그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 2달, 3달이 채 안 되겠죠, 그죠? 한 2달 정도
그 기간 안에 이거 자료 조사해가지고 기능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우리가 붙여볼 거예요. 물론 조금 더 길게 봐도 되는데 일단 2달 안에 어쨌건 2달, 3달 안에 결과물이 좀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뭐 다른 건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고요. 시간이 이미 1시간 넘어가서 이제 정리할 건데, 자,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요거 AM 팀들이나 아니면 다른 팀들하고는 이렇게 지난번에 보듯이 트렐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 이제 뭐 필요한 부분들, 뭐 넣어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 트렐로를 개설을 해서 보내주시면 요걸로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다른 팀은 또 이렇게 작업들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관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것들도 이제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깃허브 같은 것들 이런 거 잘 쓰셔서 이제 소스 관리나 이런 것들 잘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준비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팀별로 이게 여기도 보면 저희가 이제 AM 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렇게 깃허브를 하나 이제 지금 파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RPA라는 이름으로 이제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깃을 반드시 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트렐로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버 있죠? 구글 드라이버 이용하셔서 이거는 제 거고, 공유 드라이브라는 데 오시면 뭐 AM 팀에 대한 공유 드라이브를 가보면 이제 갑자기 막 늘었네. 어쨌건 오늘 쓴 자료 이런 것들을 계획표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이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팀별로 이제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계정, 여러분의 학교 계정으로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뭐 15기가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무제한으로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나 이런 것들 이제 서로 막 주고받을 때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넣으시면 그냥 내 컴퓨터에서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만들면 이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그러니까 여기서 열은 구글 드라이브 폴더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직접 지지고 볶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처럼 여기에다가 파일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 공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자, 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가 길어져서 잔소리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저희가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아직은 시작이라서 그렇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이랑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앞으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저희가 할 얘기들이 조금 더 생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 하나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좀 제대로 여러분이 이번 캡스톤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쉽게 가려면 쉽게 가도 되죠. 뭐 캡스톤 신경 안 써도 아니죠.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뭐 그냥 학점 주고 뭐 그런 거면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이 어쨌건 결과물을 좀 들고 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세 팀이 돌아가고 있는데 물론 뭐 추가로 더 붙을지 모르겠지만 그 세 팀이 서로 보여주는 거에 의해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는 눈도 달라지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관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그래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지금, 볼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아, 잘 만들었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요번 주도 어쨌건 되게 고생 많았는데, 조금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요즘 비대면이라서 집에서 특별히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공부 좀 하시고, 자료도 서로 잘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팀뷰어 아니고 그 디스코드나 줌 이런 것들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팀끼리 직접 그러니까 모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자료 공유하시고 화면 공유해가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시면 금방 실력도 늘고 좋은 결과물 이제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말이 길어지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저희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대면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제 할 건지 이제 화면을 좀 만들어 오는 걸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화면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뒤쪽에서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할 것들을 이제 차차 준비를 하나씩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내준 영상이 3분, 5분, 5분도 안 되고 10분 찍어 오래 했더니 한 6분 이렇게 찍어 와서 야, 이걸로 어떻게 1시간을 때울까? 1시간을 때울까는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진행할까 했는데 자꾸 잔소리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요. 1시간이 넘어버렸어요. 네, 어쨌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